이 소송 끝난 다음에 그쪽에서 가만히만 있었어도 됐는데 이런 행동이 좀 독이 되었던 것 같죠. 안녕하세요. 법무원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계속 의료법 관련 영상만 올렸다가 오랜만에 산재와 손해배상 사건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제가 최근에 진행하였던 역시 전부승소 사례인데요. 일단 이 사건 원고는 산재 사고로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와 두 자녀였어요. 제 의뢰인은 그 사망하신 분이 다니시던 그 직장의 현장 전체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자, 이런 식으로 피고가 세 분이셨는데요. 원고 중에 이 망인의 배우자는 사실 산재가 인정이 이미 되어가지고 3억 원 상당의 유족급여를 받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배우자가 대표로 이제 유족급여는 받게 되는데, 사실 이 돌아가신 분이 만약에 이때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일실이익이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산재에서 지급하는 유족급여도 결국에는 이 일실이익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법원 판례를 보면 망인이 원래 이제 죽으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한 사람 중에 배우자 부분은 산재에서 인정된 유족급여를 받는 것과 공제된다, 이렇게 하는데 유족급여를 받지 못한 자녀들 금액까지도 공제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쟁점이 문제됐던 대법원 판례에서 이 두 제도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상속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유족급여와 무관하게,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망인에게 인정되는 일실이익이 한 2억 원 정도고 위자료 한 1억 정도가 돼서 유족급여가 이제 3억이 나간 건데, 이거에 대해서 자녀분들이 상속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여전히 유지가 된다 라는 이 주장과 그 위자료 이렇게 더해서 한 2억 원 정도가 청구가 들어왔던 사건이에요. 저도 이제 이 판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산재가 인정된 상황에서 되게 불리하겠다. 또 이 원고 측 대리인이 산재로 굉장히 유명한 로펌이었어요. 와, 이거 뭐 쉽지 않겠다, 굉장히 승소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의뢰인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좀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사건에 임하면서 약간 밤새워가면서 기록 분석하고 그 사고가 왜 일어났을까 이런 부분들 막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최초에 이제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유족들이 관계자분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고소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혐의로 만들고 무죄도 받고 이렇게 해서 막아냈던 이후에 들어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기 때문에 이 산재와 손배 제도의 존립 목적이 다르다는 점,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존재해야 된다, 그런데 이 피고들에게는 그런 불법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반론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런 게 좀 안타까웠는지 중간에 이제 한참 무르익고 난 다음에 한번 조정을 권하셨죠. 저희는 이제 청구가 2억 정도 들어온 상황에서 피고들의 자력이 굉장히 없는 상황이었죠. 배상할 수 있는 수준이 3천만 원 정도가 최선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조정안을 냈습니다. 근데 원고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소송의 결과들도 그렇고 본인들이 유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딱 하나 그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무혐의라는 측면, 요것만 이제 다른 사건들이랑은 좀 다른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정이 결렬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판사님이 판결을 거의 바로 선고하셨어요. 결심하신 다음에 조정을 권하셨던 거죠. 그런데 판결이 저도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원고 청구 전부 기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겼다는 거죠. 그 피고들이 돌아가신 분을 그 현장에 작업을 지시하였다는 증거도 없고, 이 사람이 이 분야에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인데 가스안전공사가 차단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구덩이를 파고 있다? 이거는 피고들이 전혀 예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들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nothing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했던 소송 중에서 정말 너무 뿌듯한 사건이었죠. 물론 원고에게는 너무 안타깝지만 가족들은 나름대로 유족급여로 이미 동일한 계산 근거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으시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데 뒤가 좀 쓸쓸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상대방 변호사였으면 이거 좀 이상하다, 납득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 항소 한번 해보자, 항소심은 내가 뭐 착수금을 안 받고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배려를 의뢰인을 해드렸을 것 같은데 되게 돈을 많이 요구했나 보더라고요. 원고들이 항소를 안 하는 거예요. 항소를 안 했다면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항소심에 변호사 보수를 너무 많이 달라 그래서 포기했다, 니네 그 옛날에 조정 때 얘기했던 3천만 원 그거 좀 줘라, 이러면서 문자랑 전화를 하면서 막 피고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승소했고 저쪽에서 항소 포기해서 끝났는데 그 돈을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의뢰인들 보고 원고들 전화 차단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이 일이 벌어지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소송비용 확정 결정이라는 걸 신청을 했죠. 그래서 원고들로부터 피고들이 지출했던 변호사 보수 반환 받아들였습니다. 이 소송 끝난 다음에 사실은 그쪽에서 가만히만 있었어도 됐는데 이런 행동이 좀 독이 되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 사건 좀 마지막이 좀 씁쓸했던 사건으로 기억이 나네요.